이 이야기는 애틀랜타에서 발생하며 마약 거래와 관련된 한 남자 저말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말은 밤에 일어난 공격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머니무브.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의 위협이 많은 공동체에서 경찰이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반영합니다. 구식 자동차가 남부 외곽의 어둡고 습기 찬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애틀랜타, 밤 10시 30분. 두 남자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묻혔고 차의 불빛이 꺼지면서 주위는 한층 더 음산해졌다. 잘 들어, 이번 건 돈을 꽤 벌 수 있는 기회야. 이해하지? 그러니까 우린 그저 잘 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여유로워질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왠지 불안해요. 당신 친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이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어. 뒤돌아가긴 늦었어. 분명 잘 될 거야. 내가 들은 대로만 하면 돼. 내 형제는 누구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야. 걱정 마. 이번 일은 반드시 순조롭게 끝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 묵묵히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준비됐어?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고 잠시 망설였으나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돈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누구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것을 얻길 원한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인생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탐정 제임스는 사무실을 막 나서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남부 외곽의 한 외딴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주민들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남부 외곽의 한유진 골목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한 청년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사기와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더니 이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평온했던 이 지역에서 사회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은 꽤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주거 지역의 쓰레기장 옆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져 있었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온 주민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손전등을 켜고 비추다가 쓰레기통 옆에 그의 다리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의 가슴에 총상이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은 크게 뜬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이곳에 살았지만 최근까지 한 번도 강도 사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살인사건을 목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경찰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남자가 말을 이어갔고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방금 설치된 폴리스라인 안쪽을 오가는 경찰들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감이 지역사회에 퍼져가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때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한 목격자가 자신의 집 뒤에서 한 남성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래된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총에 맞은 남자와 그보다 약간 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에 대해 언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들린 것은 총에 맞은 남자가 화가 나서 소리치며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남자를 향해 욕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른 남자는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그 남자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임시로 살인 용의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1m 80cm 이상의 남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셨습니까? 총소리가 난 후 저는 급히 창문으로 뛰어가서 그 남자가 혼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꽤 침착해 보였고 차에 타서 바로 큰 도로 쪽으로 운전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밖이 안전하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꽤 안전했으며 중산층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집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서의 확인과 탐색은 현장에서의 흔적과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는 데 의존해야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생활 쓰레기 처리 장소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후드로 머리를 가린 채 무표정한 눈과 함께 두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에 맞은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총알은 후드티에 큰 구멍을 남겼고 피는 회색 청바지까지 길게 흘러내려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상처 상태를 보아하니 범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이 없으며 시신은 여전히 부드러워 사건 발생 시점이 2시간을 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몸에 저항의 흔적이 없고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나 피해자가 믿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 타일에 남아있는 몇 가지 흙탕 자국은 피해자의 신발에 묻은 흙 자국과 일치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흙탕 자국이 물에 씻겨 내려가 작은 물웅덩이에 고여 있습니다. 흙탕 자국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범인이 이 골목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흙 자국은 그쪽으로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이는 목격자가 제공한 정보와 일치합니다. 범죄 수사팀은 피해자의 손에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를 꺼내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그의 손이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한 숫자와 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건을 담당하는 탐정이 씨는 이것이 금전 거래의 흔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는 어떤 사기에 말려들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데이비드 제이슨, 27세로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장소에서 4km 떨어진 도시의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외부에는 피해자와 그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며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내부 데이터를 복구하면 유용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순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었고 이 탐정은 동료 탐정 제임스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제이슨은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도박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부모님께 돈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이슨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수월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원하지만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제이슨을 그 사업에 끌어들인 사람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의 언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일에 대해 자랑하곤 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가족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으니까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여자친구인 제시카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뭔가 아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경찰은 피해자의 언니가 제공한 주소로 제시카를 찾으러 갔고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제이슨은 저희가 곧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
결혼식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고 그게 그를 결정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은 그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소개했으며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날 밤 리코와 함께 갔어요. 이후 저는 리코에게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제시카로부터 얻은 리코의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를 신속히 찾아갔습니다. 리코가 범인일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계획과 소환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리코는 초인종이 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뭔가 두려워하는 듯 보였으며 자발적으로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리코는 2명의 경찰 앞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정이 그와 제이슨이 사건 발생 전날 밤에 간 장소와 그들이 참여한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리코는 더욱 잔스에 잠겼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곳에 오기로 했다면 아마 당신은 해야 할 선택을 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이슨처럼 없애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게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코는 결국 설득당했습니다. 그는 제이슨과 함께 빅피라는 사람에게서 제안을 받았고 그 사람의 물건을 운반해 주기만 하면 엄청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입을 다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도중에 제이슨을 돌아가도록 설득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제이슨은 빅피가 믿을 수 있는 형제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리코의 진술로부터 빅피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와의 연락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빅피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끝에 그들은 빅피가 사실 피터 카버, 피텔 살비알의 별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범죄계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수년 전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후 석방된 후 더 교활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흔적을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공격하기 전에 매우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외모는 이전의 목격자가 제공한 범인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정보를 종합한 후 탐정들은 피터 카버가 그날 밤 한바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등록 차량에서 그를 감시할 계획을 세웠고 그에 대한 포위 작전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카버는 매우 교활한 범죄자이며 만약 그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모든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버는 경찰이 바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가운 자신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범죄자인 그는 경찰이 자신을 잡기 위해 준비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도망친다면 변명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체포되었습니다. 카버는 신문실에 앉아 있었고 그 방은 그에게 익숙해진 듯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앞에 있는 2 경찰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여기서 체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증거를 깔끔하게 없앴다고 매우 자신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수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정보가 있었고 동시에 그의 집에서 발견된 총도 관련 증거가 확인된 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 차량으로 사용된 자동차는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목격자에 의해 사건 현장에서 나타났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카버는 놀라움에 휩싸였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동의하에 단순히 거래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만약 그가 원한다면 남고 원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죠. 저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총을 쏘아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건 단지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변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이슨은 탐욕과 삶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성공이나 부를 얻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재산을 만들어내며 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